북한이 식량난에 이어 압록강 수해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인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또다시 고가의 말을 대거 수입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관련 소식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에 북한 자강도 인근에서 압록강 홍수가 발생했는데 1000여 명이 사망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복구 작업은커녕 시신도 제때 수습되지 않아서 감염병 확산 우려까지 있는데요. 이렇게 수해 복구가 더딘 이유, 장비 부족 때문일까요? 일단 피해 지역이 매우 광범위하고요. 지금 이제 자강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7월 27일 날 수해가 발생을 했고 압록강변에 28일 날 현지에 가서 이제 특급 재해 비상 지역을 선포하는데요. 그 신의주 의주를 포함한 평안북도, 지금 말씀하신 자강도, 양강도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 북한 언론이 보도한 지역은 신의주 의주만이거든요. 네. 나머지 지역은 보도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지금 북한 언론이 현재까지도 피해 지역을 보여주지가 않아요. 과거에는 바로 보여줬거든요. 네. 지금 평안북도에만 파견된 복구 인원이 13만 명이거든요. 13만 명이요? 예, 평안북도에만요. 네. 그런데 이 신의주 의주는 침수지만 양강도, 자강도 지역은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피해가 산사태 매물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사망이 훨씬 많아지죠. 그러니까 침수와 매물이 같이 되거든요.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신의주 의주까지는 김정은 위원장이 기차 타고 갔잖아요. 근데 양강도, 자강도는 모든 도로가 다 끊어져 있어요. 아예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애민 지도자 이미지를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아요. 평양으로 수재민들을 불러서 특식을 제공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러시아로부터 24마리의 말을 수입했어요. 왜 이 시점에 말을 수입했을까? 이 부분이 관심이거든요. 그건 이제 우리가 약간 착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시점이 아니고 항상 그래온 거죠. 근데 그래왔던 게 이번에 밝혀진 거다.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북한이 이제 7월, 8월 지금 수해로 막심한 피해가 있는 기간이잖아요. 네. 요 기간 중에 김주애가 그다음에 한 리설주 포함해서 한 2달가량 사라져요. 그러다가 8월 4일 날 잠깐 나왔다 들어가거든요. 그 시기에 원산 특각, 원산이 김정은 가족의 가장 큰 특각, 별장에 있는 데거든요. 거기 유람선이 4척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50m, 55m, 60m짜리, 그다음에 80m짜리는 그냥 움직이는 워터파크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수영장 레인이 4개고 워터 슬라이드까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운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 가족 시설이기 때문에 가족이 휴가를 거기서 보냈다는 게 가장 유력한 이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말뿐만이 아니고 사치품은 계속 들어오는 거죠. 신형 마이바흐 SUV도 포착이 됐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번에 포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굳이 이때가 아니고 북한 지도부는 지속해서 이 상황에서도 사치품을 수입하고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김정은이 좋아하는 백마, 저희가 화면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장이 선호하는 그 백마가 한 마리에 2억 원이 넘는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지금 이 화면인데요. 이번에 수입한 품종이 어떤 건가요? 오를로프라고 하던데요. 이제 러시아 연해주 쪽에서 이제 보내온 것 같고요. 네. 과거에도 저 품종을 지속적으로 들여왔어요. 이 품종을 유난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저 품종 자체도 있지만 아마 지역에 가깝기 때문에 수입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제 중요한 게 백마입니다. 백마. 네. 왜냐하면은 김일성, 김정일의 우상화하는 장면 중에 네. 김일성이 백마를 타고 이 김정일을 이제 안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정일도 백마를 타고 네. 백두산을 달리는 이렇게 포효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두산, 이거는 이제 항일팔치산, 그다음에 백마 그러면 김일성, 김정일 일가의 집권의 정당성을 조작된 신화죠. 그러니까 저렇게 백마를 타는 모습이 지도자의 우상화에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보시는 아주 거죠. 과거에서부터 예. 백두산에서 김일성이 백마 타고 김정일이 백마 타는 게 우상화의 가장 상징적인 그 사진이고 그림들이었어요. 그럼 그러니까 딸 본인들- 주애와 함께 부녀가 함께 타는 모습도 역시 지도자의 따라하는 우상화에 거죠. 이용한다 따라하는 이렇게 거죠. 볼 수가 예. 있겠네요. 그런데 어쨌든 북한의 식량난 고통이 여전하고 지금 수해 복구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뒤로는 이렇게 말을 사랑하는 애마 사랑을 보이고 있다면 주민들도 이 부분을 알 텐데요. 다 알죠. 왜냐하면 이제 겉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통제나 이런 것 때문에 예를 들면 이 수재가 발생했던 신의주 의주 갔을 때도 천막 그 촌을 방문을 해서 위로를 했지만 정작 위문품을 나눠준 거는 자기 열차가 있는 전용 열차 있는 데까지 따로 이동을 시켜서 거기서 유니폼을 나눠주거든요. 네. 그때 이제 열차에서 마이바흐가 신형 마이바흐가
SV가 노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저렇게 뭐 애민주의를 하지만 네. 가족들이 호의호식하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거죠. 네, 지금 뭐 수재민들을 만나고 있는 장면을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는데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이 말을 러시아에서 수입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재작년에도 50마리를 수입한 적이 있고요. 어떤 북러 관계의 밀착 상황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중국은 이제 북한이 이 제재를 우회해서 물품을 들여올 수 있는 루트가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거든요. 네. 근데 중국은 상대적으로 이 국제사회의 시선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제재를 준수하는 그런 성향이 좀 강해요. 근데 말은 지금 유엔 안보리의 수출 금지 품목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좀 복잡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우회하는 이제 그 루트가 중국이 어려우니까 이제 러시아를 활용을 하는 거고 말은 이제 예를 들면 사치품, 네. 그러니까 뭐 SUV나 뭐 고가의 술이나 이런 건 다 걸리죠. 근데 말은 이게 이 축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축산이나 농산 식품 이건 제재가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말은 또 이 승마용은 이 고가의 사치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데 광의를 해석해서 엄밀하게 이 사치품 금지 조항을 적용을 하면 네. 사치품에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러나 HS 코드 금지 품목으로는 말은 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광의의 제재 위반 품목으로 볼 여지는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북러 관계의 밀착 상황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저희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국과의 관계는 심상치가 않아요. 뭐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 보는 거 금지하는 거 이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중국 드라마 영화도 보지 말아라 이렇게 금지 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지금 북중 관계가 어떤 건가요? 지금 상당히 나쁘죠. 왜냐하면은 말씀드렸지만 일단 중국이 국제사회의 관계, 중국 경제가 안 좋으니까 네. 유럽,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원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제재를 준수하는 편이에요. 네. 예를 들면 이제 금속 제품들은 북한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럼 단둥에서 가구가 들어갈 때 침대나 가구에 있는 금속 부품들은 떼고 들어가는 그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 불만이 아주 많죠, 북한이. 그리고 중국도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가장 최근에 불거진 게 6월 19일 날 푸틴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네. 북러 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 조약을 체결하거든요. 네. 거기에 사드 따라서 선물하고요.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러시아는 북한의 유사시 군대를 파견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 중국만 파견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사시 중국이 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아니 절반으로 토막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북 제재나 어떤 국제사회 관계에서 불편한 북한, 그렇지만 전략적으로 중요한 북한, 이게 중국의 입장이었는데 결정적으로 선을 넘은 게 이제 북러 네. 조약, 신조약이 체결되니까 중국은 북한에 대한 자신들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심각하게 침해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은 푸틴과 김정은 위원장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상황은 아주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안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북한과의 관계에 이상 기류가 없다 이러면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 중국 외교부 대변인 이제 린지엔이 8월 이제 초에 네. 이제 이상 관계를 물으니까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북한의 역대급 수해가 발생을 했는데 8월 3일 날 푸틴 대통령은 바로 친서를 보냈거든요. 도와주겠다고. 네. 그때 김 위원장이 8월 4일 날 이제 답신을 보냈는데 가장 진실한 벗들 모스크바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럼 가장은 하나잖아요. 네. 중국은 아니라는 얘기죠. 네. 또 러시아가 하나. 가장 진실한 그렇죠. 것이다. 그런데 중국은 당국 입장에서 아직 역대급 피해가 발생했음을 불구하고 알고 있으면서 지원 의사를 안 밝혀요. 오로지 왕야진 대사가 주북 이제 중국 대사죠. 신의주에 있는 화교 피해 지역을 가서 대사급 차원에서 도와줄 의향을 말했지 당국 차원에서 얘기를 안 하거든요. 네. 그럼 저 정도면 사실은 중국이 당연히 도와줘야 되거든요. 네. 또 하나는 최근에 단둥에 나와 있는 북한의 무역대표부가 7월 하순부터 절반이 철수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중국이 강요라기보다는 평양에서 일방적으로 소환한 겁니다. 불만으로. 그리고 이제 중국은 들어가면 못 나온다. 그리고 이제 일부 보도는 이 북한이 중국 내 화교들을 탄압한다. 화교들이 이제 이 거액의 교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만으로 무역 대표를 불러들이지만 역으로 이제 북한 내에 있는 화교들을 탄압하는 이런 모든 흐름으로 보면은 북중 관계가 뭐 좋았다 나빴다 하지만 지금은 최악이고 네. 당분간에는 개선하기 어려울 정도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중국 드라마까지 못 보게 하는 배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최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유엔 총회에 파견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접촉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뭐 설이니까요. 네. 이제 북한이 대사급이 이제 유엔 총회에 참여한 건 2018년에 이제 그 이영호 외상이 그 당시 이제 남북미 한반도 소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된 그게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간다면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11월에 대선이 끝나면 해리스든 트럼프든 진영이 형성이 되면 북한의 속내는 우리는 완전히 고립시키지만 미국하고 핵군축 협상, 네. 핵을 인정받는 협상을 할 생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시그널을 보내는 것 하나. 네. 두 번째는 신냉전 외교. 이미 러시아의 관계가 단단해졌으니까 러시아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무대로서 활용을 하면서 중국과도 가면 어쨌든 형식적으로 만나야 되겠죠. 어느 네. 정도 관리하는. 그 두 가지 차원일 수가 있어요. 의도가. 네. 미 대선 이야기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고요. 중국 등지에서 북한의 고가의 미술품이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예술 창작기관 만수대 창작사 소속 작가들의 작품인데 문제는 이곳의 작품들이 대북 제재 대상이잖아요. 지금 이 미술품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한번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대북 제재가 촘촘하기 때문에 네. 북한이 외화를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막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만수대 창작사가 이 노동당이 직접 운영을 하는 데고, 그러니까 고가의 미술품들이나 예술품들을 만들어서 팔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수대 창작사 자체를 대북 제재 리스트에 올려놨거든요. 네. 이게 어느 정도 고가의 미술품인가요? 뭐 수천만 원에서 많은 건 수억 원까지 가요. 수천만 원까지.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팔리면 이건 당연히 제조 위반이죠. 네. 그리고 그 팔리고 있는 게 지금 확인이 됐으니까 그거는 이제 엄밀히 보면은 대북제재 위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런가 하면 세계 가상자산 탈취의 3분의 1이 북한 소행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오늘 보도를 보면 북한이 구글의 취약점을 파고들었다.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국가 단위로 이 사이버 해킹을 하는 건 이 북한이 제일 이제 그 유력한 집단이고요. 정찰 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네. 조직 산하에 과거에 이제 대남 테러하던데요. 연평도 포격이나 천안함 포격 이거 다 주도하던 데인데 이게 2009년 김정은이 후계자가 되면서 비대하게 방대해졌어요. 초대 이제 정찰 총국장 우리가 잘 아는 강경파 김영철이거든요. 여기 제6국 기술국이 이제 사이버 해킹을 주도를 하는데 여기에 있는 인원들이 수천 명에 달하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김숙희나 라자르스 여기 다 소속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 상반기에 한 14억 달러 정도 그 해킹을 당했거든요. 3분의 1이면 한 4억 달러 되죠. 3, 4억 달러. 네. 그러니까 1년에 한 수억 달러에서 한 10억 달러 정도를 북한이 해킹을 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북한이 이 북중 교역이 거의 100%거든요. 네. 지난해 98.3%였어요. 지난해 한 24억 달러인데 22억 달러가 수입이고 2억 달러가 수출이거든요. 20억 달러가 적자잖아요. 네. 그럼 외화 적자를 해결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거든요. 외화 적자를 지금 해킹으로 해결한다. 해킹으로 이렇게 해결하고 볼 수가 그리고 있는데. 이제 미사일 자금도 네. 주로 이제 거기서 확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가상자산 해킹이라면 바로 이제 돈을 훔치는 거랑 같은 거잖아요. 이거 뭐 막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물론 이제 가상자산을 탈취하면 바로 현금화되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10억 달러를 했다고 해서 10억 달러 다 쓰는 건 아니에요. 북한도 이걸 이제 현금화하는데 어려워요.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규모로 봤을 때 이거 말고도 보이스피싱도 하거든요. 네. 보이스피싱만으로도 그 중국에서 1년 한 300억 원 정도의 그 수금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피해자가 중국인 건가요? 중국에 있는 범죄 업체들한테 네. 앱을 팔고 네. 관리해주는 금액만 300억이고 네. 그 피해는 대부분 우리죠. 네. 그러니까 우리 돈 가져다가 북핵 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현재 북한이 의존하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 이 사이버 해킹이나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거고 그러니까 이게 원천적으로 막기가 어려워요. 원천적으로 막기가 어렵고 또 확인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지금 국제사회의 제일 큰 북한 비핵화, 북한 압박에 대한 숙제는 바로 이 사이버 범죄의 근절. 네. 이걸 얼마나 효과적으로 북한을 제압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사이버 범죄까지 짚어봤고요. 미국 대선 관련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잘 지내는 건 좋은 일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 전에도 재집권하면 김 위원장과 잘 지내겠다. 뭐 이렇게 밝혔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두 가지 목적이죠. 하나는 지금 바이든 정부 때는 지금 임기 맞춰가잖아요. 근데 한 번도 북한하고 접촉을 못했거든요. 심지어 실무 접촉도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자기는 김정은 위원장을 관리했고 사이가 좋았고 그때는 위험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탑다운 방식, 네. 그러니까
정상 간의 만남으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실패했죠. 근데 이제 해리스 측은 이제 그건 안 된다. 바텀업. 네. 실무적으로 문제를 다 해결하고 안전할 때 만나겠다. 이게 이제 둘이 양쪽이 접근 방식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누가 되는 게 유리한 거예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하죠. 네. 왜냐하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얘기를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북한 핵을 그러니까 김정은과 잘 지내는 게 좋다. 네. 핵을 가진 국가와 잘 지내는 게 좋다. 이런 표현하거든요. 그건 굉장히 우리한테 기분 나쁜 말이거든요. 네. 핵을 없애야 되는데 핵을 가진 사람하고 잘 지낸다는 트럼프의 얘기는 그 발언의 정확한 의미를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거죠. 네. 핵을 그냥 관리하면서 핵을 가진 김정은을 인정해 주면서 잘 지내겠다 이거거든요. 네.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을 가진 상황이 가장 위험한 순간인데 그러니까 해리스 쪽은 완전한 비핵화를 얘기를 하고 트럼프는 이제 핵을 가진 북한과 잘 지내겠다. 그러니까 입장이 완전히 다르죠. 네. 지금 뭐 북한의 내부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북한이 지금 최근 뭐 이렇다 할 도발은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뭐 정권 수립 기념일 구구절을 앞두고 있고요. 또 10월 10일은 쌍십절이라고 해서 당 창건일이잖아요. 앞으로 북한의 행보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일단 현 상황에서 큰 차이는 없을 거다. 왜냐하면은 핵실험이나 고강도 도발을 한다고 그래서 이게 트럼프 진영한테 유리한다는 확신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해리스 진영도 완전한 비핵화는 말은 하지만 우리로서는 뭐 기분이 안 좋은 게 이번에 정강은 4년 전하고 다르게 민주당 정강에서는 완전한 비핵화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북한은 트럼프가 되면 좋고 네. 해리스가 돼도 어쨌든 본인들이 원하는 핵을 인정받는 핵군축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굳이 사고를 쳐서 상황을 안 좋게 만들 이유가 없죠. 네. 그러니까 고강도 도발은 하지 않을 거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죠. 네, 저희가 뭐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무인기를 참관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복장이 예사롭지 않았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준비되면 보여주시죠. 네, 그래픽을 보겠습니다. 저렇게 지금 하얀색 인민복에 하얀색 우리가 흔히 빵모자라고 하는 베레모를 착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1972년 김일성 북한 주석의 옷차림과 좀 비슷해요. 물론 색깔은 다르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많은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것도 있지만 원수복이라고 해서요. 네. 김일성이 한국전쟁 6.25 끝나고 나서 입었던 옷도 동일하게 열병식 때 입은 적이 있고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후광을 코스프레죠. 네. 할아버지 자기 정통성이 약하니까 할아버지의 정통성을 계속 반복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서 또 하나는 또 태양절 지우기라고 그래서 네. 선대를 지우는 작업을 동시에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좀 모순인 것 같아요. 모순이죠. 그러니까 네. 할아버지의 권위를 받으면서 네. 또 자신을 우상화하는 모순된 모습을 좀 보이고 정말 있죠. 좀 닮았어요. 저렇게 보면. 네.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이 입어요. 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할아버지를 지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결과로 나올지는 좀 두고 그 봐야죠. 모순된 행보가 뭐 백마탄 이미지와 또 비슷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짚어봤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북한 관련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